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월 24일, 오늘 신문기사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강남 중형 아파트 전셋값 20억 찍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강북도 속속 10억인 거죠. 전셋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5, 6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억 가까이 됐죠. 이런 걸 보면은 강남도 많이 올랐지만 강북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그 주요 지역, 주거지로서 매력적인 지역들의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10억이면 옛날에는 그 5년 전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강북에는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이 이제 10억을 달라고 하니 이때 집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버시게 된 거죠. 그 집값을 전세값으로 집값보다 그때 샀던 집값보다 현재 지금 전세값이 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전세 그 세입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가 그 매수했던 금액보다 집 가격보다 더 많이 는 3,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 돈을 버시는 거죠. 자, 여기 기사 보시면은 먼저 강남에는 항상 이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는 전세 수요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 이런 학원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치동에는 꾸준히 전세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3을 둔 학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같은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사하기가 쉽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금을 비싸더라도 이쪽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전세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돌파했다. 강북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이제 직장인들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강북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 마포를 이렇게 마포 이렇게 두고 있으면 여기는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을지로, 그 다음에 마곡도 있어요, 마곡. 이렇게 봤을 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직주 근접이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 나름 여의도나 을지로나 마곡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자가 많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이렇게 10억 원 넘더라도 전세를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세값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게 가까운 마포, 용산,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금천구까지 오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면 매매값을 추월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매값을 밀어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실게요. 자, 저번에 대책으로 인해서 신용대출은 지금 시중 4대 은행은 모두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4대 은행은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분을 보시죠. 직장인 김모 씨 36살 직장인 김모 씨는 이번에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하세요. 근데 이거 매수한 것도 사실 전세를 끼고 매수하신 겁니다. 본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신용대출을 1억 원씩을 받았대요. 신용대출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7억 원짜리 보증금 4억을 안고 사셨다고 하네요. 참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실거주를 할 때 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 담보대출 만약 이분이 무주택자라고 1주택만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이제 담보대출이 가능하실 텐데 참 이게 만약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제 집값이 만약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주요 입지가 아닐 경우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역전세난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역전세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패닉 바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용대출. 지금 전세 껴있으면은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및 영끌, 이걸 영끌이라고 합니다. 부모 도움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음, 영까지 끌어모아서 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요 입지 같은 곳이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역전세난이 빠져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변호사, 3년차 변호사 34살 씨도 4살, 이분도 1억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지금 신도림의 7억대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또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고소득자라고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음, 또 전세를 끼고 매수하신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 끼고는 조금 이제 주요 입지 아니고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신용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를 또 막간을 이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신용대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이면은 이제 내가 내 신용으로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라든지 소득과 신용을 더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바로 한도 대출이에요. 한도 대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이 따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용대출 범주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은 간단히 말해서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게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동일하고 거기에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간이라고 보시면 원금은 이렇게 동일하고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내가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5천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고 쓴 만큼만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쓴 만큼만 이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상품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어요. 뭐 집을 살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필요는 없는데 이자 나가는 건 싫잖아요. 필요도 없는데 1억씩 뭐 이렇게 받아 놓는다면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나가는데 이렇게 이자를 나간다면 굉장히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결혼이라든지 집을 구입한다든지 뭐 노후 자금이든지 이런 게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시는 거죠. 쓴 만큼만 이제 나가고 내가 이제 출금한 그 일수부터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고 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 4개월 전부터 이런 신용대출 안에 마이너스 통장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신용대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3년차 변호사인 분도 지금 부랴부랴 마이너스 통장을 1억 5천을 만드셨는데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은 변호사나 의사 같이 전문직들은 최대 3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중 4대 은행에서. 근데 그거의 절반밖에 지금 받지 못하셨죠. 이처럼 정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왔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은 1억 5천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7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시는데 뭐 변호사임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받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일반 직장인이었다고 하면 1억 5천보다도 더 적게 나왔겠죠. 내 연봉만큼 나왔거나
아니면 연봉보다 조금 더 나았거나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이런 대출이라든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죠.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신용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투자할 기회가 더 많았는데, 지금 부랴부랴 이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끈을 놓지를 부동산 이슈에 대한 거나 대출이라든가 금융, 세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절대로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를 가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제목은 30평대 전세갱신 못하면 같은 단지 20평대도 못 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전세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이요. 이게 이제 2 플러스 2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자, 2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2년. 근데 기존에 이제 2년 살면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하거나 집주인과 이제 해서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5%만 보증금을 올리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 여기서 이제 실거주 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 하거나 아니면은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다 하면은 여기 나가야 돼요. 퇴거해야 됩니다. 퇴거. 자, 여기서 보시면 갱신을 못했다 했죠. 30평대 전세갱신을 못했다 했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퇴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20평대도 못 간다는 거죠. 어, 자, 40대 중반 직장인 여기 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마포구에 30평대 보증금 5억 원을 주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마포구 저 전세 얼마라고 했어요? 10억이라 했죠. 10억. 두 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근데 이분이 실거주를 한다고 한 거예요. 실거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빼야죠. 그 똑같은 평수의 그 매물은 지금 이미 10억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 전세 난민이 된 거예요. 전세 난민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도 생겼습니다. 난민이 돼서 지금 이제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5억으로는 이제 구할 수도 없고 같은 평수에, 그래서 평수를 낮췄어요. 평수를 낮췄는데도 지금 보증금이 지금 그 1억 원 이상 비싸다 하죠. 그러면 6억인 거예요. 6억도 지금 하면 싼 거죠. 뭐 7, 8억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주거의 질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혼자 살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은 4인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못해도 신혼부부도 2인 가구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30평대 살고 있는데 20평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식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다 큰 자식이라도 있고 이러면은 들어가서 살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겁니다. 전세 살면 큰일 난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전세 살면 큰일 난다. 전세 큰일. 이런 그 난감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까지 이제 퍼질 것 같다.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부동산을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하시는 말씀이 전세가 굉장히 없다. 그리고 2년 전에만 해도 전세금이 이제 공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전세가 굉장히 쌌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공급이 닫히니까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훈은 이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교훈은 전세 사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실거주를 위한 한 채는 필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전세난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에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거의 수준이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교훈은 세 가지예요. 전세 사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이미 서울의 전세는 씨가 말랐고 2배 이상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눈 뜨고 당했다. 눈 뜨고 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도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